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웃고 있던 윤석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번에 라임 김봉현 씨가 2차 자필 편지를 폭로한 겁니다. 거의 핵폭탄급인데요. KBS와 JTBC에서 이거를 동시에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들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 라임 관계자가 도주할 당시에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추가 입장문도 공개가 된 상황이죠. 이렇게 14장짜리의 긴 편지가 직접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거의 핵폭탄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수원지검장, 바로 윤대진 씨죠. 이 윤대진 씨는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윤대진 씨는 이렇게 누구한테도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 규명될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에 여태까지 수십 년간 저질러왔던 짓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폭로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근에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옛날로 들어가면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린 두 눈 똑똑히 뜨고 이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절대 이들의 얄팍한 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요. 이거를 JTBC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필 문서를 JTBC에 보냈다고도 해서 전문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는 14장짜리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먼저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변호사와 김봉현 씨와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검사 재직 시절에 사건 관련해서 인연이 됐고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김봉현 씨가 선물하면서 이 특수부장 출신인 A 변호사를 지극히 모셨다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울리다가 어느 날 A 변호사가 윤석열과 같이 살고 있는 사우나에서 만나게 됐는데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됐다는 소식도 공개했고요. 청담동 술집에서 접대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A 변호사의 말을 믿고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협조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에는 김봉현 씨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증언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에 검사님, 총장님이랑 힘 좀 실리셨겠네요 라고 묻자 네, 그러시겠죠?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고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6개월간 거의 매일 불려다니며 검찰에 충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주 당시에도 조력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폭로가 돼서 아주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임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 때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으로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핸드폰 사용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건데 1도, 2부, 300이란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1단 도망가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검찰 관계자들의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백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진행 사항들이 생중계됐다는 소식도 폭로하고요. 야, 진짜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전체주의 발표 한마디에 수사 방향이 전환됐다는 소식도 폭로했고요. 5년 전에는 여당 국회의원 관련 금액이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금액이 너무 작다면서 사건 진행 안 한다고 하던 검사가 윤석열의 전체주의 발표 이후에 다시 불러서 금액이 작은 여당 의원들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 검사가 다시 진행하겠다고 얘기해서 김봉현 씨가 이번 총장 발표 때문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잘 도와주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마디에 여당 인사를 재수사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현 정부의 독재 타령하고 무슨 억압받은 그런 검찰총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터무니도 없는 소린 거죠. 심지어 백두산 호랑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 부서에 전화해서 야, 감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에 감찰을 멈추고 제 식구들은 지켰다는 일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검찰 수사관들이 존경한다고 했는데 야, 이렇게 윤석열 한마디에 감찰 무마까지 해버렸다는 이런 폭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에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하죠. 심지어 검사는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표기란에 차이가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맞추도록 유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사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 방향과 차이점, 이런 소식까지 폭로를 했고요. 이 14장짜리의 이 자필 편지를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을 해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당시에 제대로 수행했던 감찰권도 무마했다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게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저지른 짓들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핵폭탄을 터뜨린 거고요. 네티즌들 반응 또한 검사들 완전히 조폭이다, 범죄 집단이다, 완전히 윤석열 라인을 이참에 소탕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검찰이 뒤늦게 옵티머스 사태 수사 협조 요청해서 이게 부실 수사 논란이 또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옵티머스 건 관련해서 검찰에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면서 옵티머스 사태의 구체적 혐의, 정황, 사건의 중요도 등을 생각했을 때 검찰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혐의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이런 증거까지 있어서 조금만 수사하면 쉽게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불기소 처분을 하고도 그걸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인 거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우리는 많이 낚였습니다.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사건도 어마어마한 게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역사의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박제될 그런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국감 폭탄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죠. 사람에 충성하진 않지만 장모에 충성하는 사람, 돈과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반응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현직 검사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정치인, 법무부 장관 안 된다는 식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저러면서 윤석열한텐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검사들의 실체를 봤을 때 결국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그리고 나경원, 한동훈 등등 이들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수처까지도 우리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공수처가 출범을 해도 그제야 시작이라는 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